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대한민국의 수준이 세계적입니다. 한 아이를 온전하게 키워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전시 교육의 현재와 미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어떻게 키워나갈지 오늘 이야기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자기소개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여성분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대전시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나온 강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건대학교 이왕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은 세 번째로 시키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가지고 이 자리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어떤 기관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꼬집으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대전 교육이 주어진 틀 안에서라도 잘해보자 뭐 이런 자리로 이런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 자리의 성격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자들 모두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이 프로그램을 쳐다보시는 여러분들처럼 대한민국 국민, 대전 시민이면 교육 공동체의 일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끝없는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신천식의 이슈 토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할 때마다 개념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가는데 교육을 정의해야 한다. 이거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좀 천천히 해주시고 강타미 학부모께서 학부모가 생각하는 교육은 이렇다. 뭐 이런 평소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제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성숙된 누군가가 미성숙된 존재 그 내면에 있는 재능이나 또는 바른 인성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된 누군가라는 것은 교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학부모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지역사회 일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교사나 학부모 또 지역사회 일원이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성숙된 자세로 우리 아이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 이 교육 안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가 뭐 틀릴 수는 있을 수도 있고 협의냐 광의냐인데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교육이란 이제 뭐 플라톤이 한 이야기라면 인용을 하면 빛을 향한 영혼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교육이 없으면 어둠에 살게 됩니다. 한글을 모르는 세상은 블랙이죠. 또 사회의 기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세상은 어둠입니다. 우리가 45세 문해를 깨우친 주부들을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걸 경험합니다. 또한 그 어둠에서 또 빛이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란 바로 타고난 천부적인 능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어둠의 동굴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태양이 환히 비치는 빛의 세계로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교육은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가능태에서 인간을 현실태로 바꿔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콩이라는 작은 그 존재로부터 콩질기로 변해보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우리가 이 교육의 빛을 향한 영혼의 전환술로서 이 교육을 환히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도 교육에 관한 소신과 철학이 또 확실하실 텐데. 교육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개인의 성장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서 미래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내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인재들이 사회, 국가, 인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예, 이제 확실하게 세 분이 다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나 사회 구성원들에게 바람직한 어떤 가치를 공유하게 하고 미래에 확실한 비전과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제 그분들에게 학습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이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하면. 그래서 대전 교육의 주요 현안도 아마 이러한 교육 가치를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공교육의 위기 뭐 이런 얘기를 너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공교육이 위기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도 많습니다만 쉽게 얘기한다면 공교육의 위기가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네. 우리가 뭐 공교육의 위기 또는 뭐 학교의 공교육의 붕괴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공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사회에서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교육의 목표가 지덕체가 골고루 겸비한 그런 창의적인 사람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육의 위기라는 것은 과연 이런 지덕체를 골고루 양성해서 하면서 그 청적인 능력을 양성하는 그런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 볼 때 과연 공교육의 위기냐 아니냐 이런 걸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강타미 학부모께서는 네. 자녀분이 몇 학년이신가요? 네, 저는 큰 아이는 대학교 4학년이고요. 예, 예. 작은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이 공교육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일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위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좀 외람되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일선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저희들은 위기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시각으로만 교육을 바라보는 것은 좀 긍정적이지 못한 면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의 그 위로에부터의 변화보다는 저희가 좀 작은 소단인 가정이나 학교로부터의 변화가 좀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가령 이제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희가 학교에서 굉장히 아이들 수업 외에도 준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학교에 연구 수업을 하게 되면 연구 수업 준비를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돼서 그게 또 과중한 또 업무가 되기도 하고요. 또 가령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체육대회 준비를 해주세요. 연습을 하시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외적인 업무에 또 과도한 업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 교육 안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냥 엄마 입장에서 보면 연구 수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준비 없이 연습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좀 오픈해 주시면 어떨까. 체육대회를 하시더라도 준비 없이 연습 없이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그냥 뛰어노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교육감님.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급격히 대선 전국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 대선 후보들마다 공교육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폐지 내지는 대폭 수술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제 대전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입장에서 공교육을 위기라고 보시나요 지금? 위기라는 표현까지는 뭐 하고요. 예. 수업의 뭐 교육의 내용과 방법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고칠 점이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공교육의 개념은 학교 교육의 이제 내적인 요인과 예.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어떤 고입 대입의 문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입에서도 이제 수시 모집이 70% 이상 하고 있고 해서 큰 넓은 의미로는 과연 지금 현재 세계가 세계화 시대 변화의 가속화 시대라고 하는데 현재 또 미래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적정한 수업 내용이냐 방법이냐. 근데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그러죠. 창의적인 수업. 이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 수업할 때도 주입식, 강의식 이런 수업
수업보다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참여형 수업, 참여해서 토론하고 질문이 있는 수업, 이런 수업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서서히 학교 현장을 제가 나가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계세요.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공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제도적인 면은 어떤 국가적인 차원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학교 현장에 있어서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을 조성한다든지, 우리 학생들이 어떤 체험학습이라든지 독서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면에서 아주 시스템적으로 잘 마련하면 교육은 더 발전하고, 이제 공교육이 위기라는 말도 점차 이렇게 좀 사그러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은 어떤 사물이든 제도든 그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긍정적인 해답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 학교 현장에서 보면 요즘 초등학교는 석차가 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예. 그런 점은 어떤 면에서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석차가 안 나오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예. 이제 보는 관점인데요.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먼저 제일 큰 틀은 교육 과정을 편성합니다. 이제 국가적으로도 하는 편성인데, 그 편성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결과 평가를 했죠. 근데 결과 평가에서는 아이들한테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역량을 길러내지 못합니다. 과정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교육청에서는 자기 성장 평가라든지 이런 평가를 하는데, 과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발표를 했고 어떻게 자기의 어떤 의견을 갖다 주장을 했고 어떤 것을 이루어냈고,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또 해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야 아이들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뭐 진로로 따져본다면 진로 인식, 탐색, 어떤 설계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너무도 대입 제도에 따라서 초중고 교육과 과정이 따라서 연동제라고 할까요? 그래서 대입 제도부터 뭔가 손볼 때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상화되면 나머지는 따라서 정상화된다고 말씀들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 틀 안에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이라는 것이 큰 사회의 사부 체제에 속합니다. 서브 시스템에 속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 사회가 대학 입시를 위한 이 경쟁 서열 교육관이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 1등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학교에서 1등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1등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류 대학을 못 가서 그냥 못 가면 불행하게 사는 걸로 생각하고, 이 사회 제도고 그런 큰 시스템이 우리 교육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초등등 교육에 무한 대학 입시 경쟁을 벗어나야지 이 자체가 좀 정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입시 제도보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 특성화고등학교를 갈 거냐, 특목고, 또 일반고를 갈 거냐, 또 일반고를 가든 특목고를 특성화고를 가든 대학 진학을 하는데,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적성과 소질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갈 때도 무슨 대학이 인류대학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내 적성은 내가 이것이 맞아, 이것을 잘할 수 있어. 그러면 학과부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을 선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도 이제 개념을 바꿔야 될 것이, 모든 사람은 똑같은 적성과 소질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영재성입니다. 어떤 학생은 어떤 사람 국어를 잘하고 글짓기를 잘하고, 누군 수학을 잘하고, 누군 체육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체육을 잘해도 어떤 사람은 몸의 근력에 따라서 역도를 잘하고 축구를 잘할 수 있고 야구를 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이 개인별로 모든 영재성 있는 적성과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로 잘 살리게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이따 대전 교육의 특성 및 강점에서 또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하셔서 네. 이따 확실하게 더 좀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네네. 이 교수님, 저희가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이나 예. 제도가 예. 외따로 고립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사회 틀 속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상호 예, 예. 교류하고 예, 예. 상호 소통하면서. 예.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 시스템은 예. 특징이 무한 경쟁 예. 그리고 승자가 독식하는 예.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것도 소수의 승자가 독식해서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예. 학교 교육만큼은 이러한 사회 제도와 서로 소통하면서 그 영향을 받지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아니면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교육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학교 체제가 큰 사회 체제 일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학벌주의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학벌주의라는 말이 졸업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졸업장으로. 졸업장이 아니라 이제 전문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가능성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학벌주의 사회를 우리가 붕괴해서 없애버리고 능력주의 사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1차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교육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말씀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적성에 맞는 꼭 대학을 안 가도 그렇게 진로를 찾아서 할 수 있게 모두 다 대학가는 대학을 위해 모두 다 경쟁을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교육 공동체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학교, 사회 그리고 학부모 이런 3주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 계신 교사들의 교권이라고 할까요? 뭐 교권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상당히 좀 생소해요. 그 와닿지가 않는데 스승은 당연히 존경받아야 되고 스승은 당연히 예우를 받아야 되는데 최고의 성직자는 저는 교직이라고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적 인식은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도 학교를 다녔으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께서 이제 어려워서 도시락도 못 사갖고 다닐 때 도시락을 싸우셔가지고 나 오늘 배가 아프다 밥을 못 먹겠다고 우리한테 나눠주신 이런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두부 반찬, 고기 반찬을 사오셔가지고 나 체해가지고 못 먹으니까 누구 바꿔 먹자 뭐 이렇게 그런 선생님들이 지금도 학교 현장에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계시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좀 평가절하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안타까운데 뭐 교육감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지만 학부모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교사들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조금 지금 미흡한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이 정도로 대접받는 것도 황송하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학부모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네, 제가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정에서 선생님에 대한 입장을 세워주시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신뢰해야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부분들을 다 습득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몇몇 이제 케이스들을 봤을 때 좀 사회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 왔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전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저는 저희 집에서 항상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엄마보다 선생님이 훨씬 더 높으신 분이고 엄마도 선생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집에서 표현합니다. 조금 파워가 있으신 분이 예,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래야 아이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조금만 더 선생님들이 신뢰하시고 믿어주시면 우리 교육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교권 신장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붙였는데 뭐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사실은 이 자리에 현직 일선 학교 현장에 계신 교사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학교에 사정이 있어서 그분이 못 나왔어요. 제가 또 늦게 섭외도 했고 그런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또 교육 현장의 자율권 강화 제가 몇몇 교장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현장의 자율권 강화 이런 차원에서는 교육감님 소신은 어떠세요? 아주 저는 본래 그 단위학교 자율 경영 체제라고 그래서 모든 권한 드리고 책임 있게 책임 경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항상 이제 어떤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같이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의사 결정을 해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같이 민주적으로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학교에 교장 선생님 계시고 또 선생님들 계시고 학교 운영위원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같이 서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할 때 서로 의논도 해서 좋은 의견도 내가지고 그런 걸 정책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이 현대적인 학교 경영이라든지 미래를 지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든 것에 의해서 아주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권한을 학교 자율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자율권 강화는 좋은데 그 자율권의 소재가 교장이나 교감 같은 학교 현장의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이렇게 이제 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어떤 학교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이나 해서 관련되는 분들하고 교육과정하고 같이 서로 협의하는 거죠. 그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요즘 학교 가면 여자 선생님도 많으시고 특히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교장 선생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뭐처럼 회식을 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참석률이 저조하든지 아니면 그냥 점심 아니 뭐 밥 한 끼 먹고 바로 없어져서 문 입구 근처에 있다가 예. 그럼 뭐 거기서 제대로 진지하게 무슨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어진다고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현장에 또 오래 계셨으니까 교육감께서는. 예. 아니 근데 이제 큰 틀은 교육 이제 큰 학교에 대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 목표라든지 추진 중점 사업이라든지 특색 사업 이런 것들은 구성원의 넓은 그런 포괄적인 그런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되고 일반적인 그 관련된 거에 대한 것은 정말 아주 정답게 아주 솔직하게 서로가 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그런데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리자들의 의식이 또 중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민주적이면서도 예. 그 현장 소통적인 그러한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잘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 전체 구성원들이 뭐 다 만족은 못하겠지만 서로 존중받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자유롭고 내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는다고 할 때 학생 하나하나까지도 그런 생각이 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모든 분을 존경하게 되고 예. 우리 선생님들은 특히 우리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늘 잘 애지중지 잘 가르치게 되는 거죠. 서로 소통하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성직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더 많은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뭐 저희가 4차 산업혁명 도래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제 지역 학교 학부모의 교육 협력 체제 강화 운영 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어느 특정 집단만 노력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도를 높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사범대 교수시죠? 이제 연구도 하실 테고 실제 많은 그 교사를 양성하실 텐데 이제 어떤 점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강화시키려고 하고 계신지. 그 이제 학교와 학부모, 지역 사회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계가 돼야죠. 우리가 뭐 학술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 부릅니다. 소셜 캐피털이라. 소셜 캐피털의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과 선생님과의 신뢰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가 경제적 자본 마냥 그게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 자본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의 사회적 자본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학교를 개방하고 해야 돼요. 제가 엊그제 미국에 한번 갔더니 공립학교인데 보니까 이 테니스장에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 테니스를 칠 수 있게 이 조명을 언제든지 껐다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과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한 거 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런 연계 시스템 또 우리가 학교에서 평생교육도 활성화를 할 수가 있어요. 평생교육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부모들과 학부모님들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가능하면 신뢰를 쌓고 신뢰를 구축을 쌓고 학부모님에게들과의 관계 네트워크를 잘 형성을 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교육 협력 체제를 잘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교육청도 잘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하고 계시대요 보니까. 네. 저희 학부모로서 교육감님 몇 번째 보시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으신 거예요? 아까 보니까 네. 평소에 자주 뵌 분 같아요. 예, 네. 저는 학교 교육에도 관심이 많고요. 예. 그래서 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게 되니까 교육청에도 이렇게 좀 연계돼서 소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학부모로서 참여하시는 네, 거죠? 학부모로서 학교 참여하고 관련 무슨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네. 그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묻자고 한 얘기고요. 네. 제가 이제 전화로 섭외하면서 몇 네. 가지 확인차 네. 뭐 아니면 이제 그 생각을 알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 매우 높으시고 또 학교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네.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성과로 나타났는지 짧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저는 지금 학교 안에서는 운영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교육청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소위원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하셔요. 왜 자유롭게 하시죠. 인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어유 막강하신 분이구나. 예, 그리고 뭐 재정에 관한 부분도 제가 이제 소속된 소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저는 학부모님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교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가 뭐가 어려운지도 알 수 있고, 서로가 그런 이해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 협력 체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모님들의 학교 참여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아마 이 대전 안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중학교 말씀하시는 모 네, 중학교. 모 중학교도 그렇고 저희 아이가 나온 모 초등학교도 예. 어떻게 보면은 늘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를 향해서 이렇게 관심을 아주 집중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어서 가령 예를 들면 운동회 같은 경우도 저희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택해서 운동회도 진행을 해주셨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과학 분야를 공부하신 아버님들이 많으신 편이에요. 저희 지역이.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아빠들의 참여도도 굉장히 높으세요. 아이들을 반에 와서 수업도 진행을 해주시고. 저희 용어로 하면 치맛바람, 바짓바람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좀 관심을 그렇게 네, 관심을 예. 네,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저런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전 지역이 굉장히 여러 부류의 분들이 이렇게 가령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은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의 학부모님들도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쪽과 저쪽은 뭐 동서 교육 격차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제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동서의 교육 예,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과학자 아버님들이 동부 쪽에 가서도 좀 활동을 해주시고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부모님들의 참여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도 조금 더 시민 의식이 좀 더 향상되고 나눈다는 게 정말 무엇인지 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의 협력 체제 그쪽으로 지향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협력 체제나 교육 네. 공동체 구성과 활동에는 아무래도 일선 교육 행정의 그 전문가나 그 실무자들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교육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지식인이 아니고 이제 지성인이다. 지성인은 지식과 모든 품성, 바른 태도까지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야말로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 정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만 가지고도 하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현재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지식, 창의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꽃피우려면 그 밑에 인성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지식만 있으면 됐는데 그건 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됐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교육 활동이 이제는 학교만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이 사회, 지역사회가 같이 연대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을 역량인 아이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 속에서 아이들이 협력심도 배우고 어떤 지식도 배우고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험을 학교에서만 합니까? 일반 사회가 더 많죠. 체험처가. 그래서 저희 대전교육청에서는 많은 기관 단체와 MOU 협약을 맺고서 아이들이 이제 체험을 하러 갑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교육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도 마을 도서관도 있는데 학부모님이 자녀들이랑 같이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갖게 되고 부모님과 토론회도 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어떤 발표력도 더 신장되고 어떤 언어력도 더 뛰어나고 해서 정말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대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을 길러내야 된다. 뭐 우리 흔히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현재에 맞는 그러한 그 언어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전교육에서는 정말 대전은 여건이 좋습니다. 대학 연구개발특구가 있고 애국의장인 현충원이 있고 아주 인성교육의 근본인 효를 가르칠 수 있는 효문화진흥원이 있고 이런 총체적인 모든 기관 그리고 모든 너무 감사한 것이 많은 기관들이 협력해 주십니다. 그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을 아주 정말 미래의 창의 인재형, 창의 융합형으로 최대한으로 잘 길러내려고 모든 것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교육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체제를 유지하고 또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른다. 지속 가능한 교육에 이제 대두되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고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교육이 이 변화를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뭐 대전교육도 이 미래에 다가올 아니면 우리가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이런 교육 시스템의 정비, 보완 뭐 이런 것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거의 거치지 않고 이제 인터넷과 컴퓨터에 있는 3차 산업혁명 이렇게 시대를 거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이했는데 다 아시는 것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하고 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IoT하고 이제 정보통신기술, 로봇공학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사회를 산업과 기업 모든 어떤 일자리에서 이렇게 점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려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뭡니까? 일자리가 축소됩니다. 세계 미국 경제 보고서 이런 게 하면 앞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자리 가질 때 47%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경제 포럼 이런 데서 발표한 걸 보면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때 대비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또 문화예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로봇이 많이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인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화예술 하면 예술 속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면에서 아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을 해야만 거기서 상상력, 창의성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하드웨어는 잘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인터넷도 발달했는데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무슨 컴퓨터를 다루고 컴퓨터 뭐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걸 한정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건 전반적인 창의성서부터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 가능성을 모든 걸 길러내는 게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직업을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면 대전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메이커 교육입니다. 저 에트리라고 전자통신연구원이랑 우리 MOU를 해서 메이커 교육을 합니다. 메이커라는 것은 모든 걸 만들어내는 교육입니다. 창의성의 대표가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이제 3D 프린터가 중요해서 작년도에는 특성화고하고 또 그 연수원에 이제 교사 선생님들 실습용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인문계고등학교도 처음으로 3D 프린터를 또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예로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걸맞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도록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예, 4차 산업혁명은 정말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그럴 때 이제 이런 물적 기반 제도의 변화가 따르려면 선행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우선 아닐까요? 예를 들면 소외되기 쉬운 인간을 어떻게 존중할까? 또 어떻게 하면 신뢰를 쌓는 협력 관계를 가질까? 또 사물과 인간을 대등하고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을 확대 보급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뭐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와 있죠. 우리가 알파고가 보여준 뭐 교육관님 말씀하신 인공지능 이런 시대가 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교육이 변화해야 되고 교육이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존 듀이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주장하면서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교사 중심의 강의 위주의 중심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주도 학습으로 확 바뀌어야 되고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의적인 민주 시민, 창의성을 양성하는데 이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만남, 실존주의 철학, 아까 이제 그 어릴 때 우리가 만났던 선생님을 기억하는데 그런 현상학적 접근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학습을 교수 설계를 하는 것이 이제 구성주의 교수 설계로 확 바뀌어야 됩니다. 구성주의 교수 설계라는 것은 결국 학습자 스스로가 어떤 것을 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교사의 역할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사의 역할은 보조자, 촉진자, 안내자, 상담자의 역할을 하죠. 교사 중심의 사회가 아닙니다. 학습자 중심의 사회로 오는 거죠. 우리가 K무크나 우리 무크의 새로운 사이버 학습체가 나타나는 걸 볼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강의를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따라서 학교 공교육 체제 내에서도 이런 ICT 기반 체제를 확 바꿔놔야 됩니다. 그런 세대가 오고 또 학교 교장 선생님도 이제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아니고 민주적 리더십 또 슈퍼 리더십이라는 건 교사 한 사람을 다 리더로 만들어주는 개별을 리더로 만들어주는 게 슈퍼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평가 방법도 이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 그다음에 수행 평가 중심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새로운 창의력이 있고 또 비판 능력이 있고 또 민주적이 있고 더불어 신미성을 갖추고 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을 기르는 그런 취지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학교의 그 수업 방식이나 내용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학생들의 맞춤형 수업이라든지 발표하고 같이 또 토론하는 그런 수업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학생들 자녀들한테 먼저 이거 해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 뭐 해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 야 이렇게 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앞으로 할 거야? 이래서 그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여하튼간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학교도 혁신을 해야 된다.
또 학부모님들도 과거 본인들이 어렸을 때 생각, 학교 다닐 때 생각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자녀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지식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월등하게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가정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여파나 충격이 큰 만큼 우리 체제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혁명적으로 변화되고 교육혁명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도 예, 예. 뭐 과언이 아니겠죠. 예, 따라가야 예, 되겠죠. 예. 이제 다음 주제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예지중고 사태 해결 방안하고 학교급식 운영 개선 구상 이렇게 했는데 예지중고 사태 해결 방안 여기서 짧게 말씀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노력하고 계시죠? 노력하고 있고요. 예. 오늘 아침 지금 오늘 또 예지중고에서 입학식이 또 잘 운영되었습니다. 입학식 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그것이 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학교가 그동안에 이제 요구해왔던 것들 뭐 우리 다 정상화되어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지중고등학교는 이제 평생 교육 시설입니다. 좀 사립법인하고는 다르지만 거긴 특별히 또 우리 만학도의 분들이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한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내에서 교육청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제 학교 급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초등학교 1인당 학교 급식비가 얼마인지 교육감님은 아시나요? 예, 저기 금년도에 500원을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예, 그게 얼마예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비라고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합해서 3,070원입니다. 아. 아주 획기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게 이제 획기적이라고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제대로 양은 맞출지 몰라도 질은 맞추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고 중등학교, 중학교는 한참 먹을 때인데 네. 얼마입니까 급식비가? 저희는 이제 아이들 부담금은 3,300원이고요. 예.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제 지원받는 금액은 220원이에요. 그래서 1인당 3,520원인데 이 중에 아이들의 식재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70%예요. 그래서 2,464원이 이제 식재료비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족한 거 아니에요? 직접 집에서 조리하시고 시장도 보시니까. 이제 보통 학교가 아이들이 보통 전체 인원이 한 600명 이 정도 된다고 쳤을 때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예. 그 정도면 그냥 괜찮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셔요. 저도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학부모님께서. 예. 이제 급식은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식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나왔거든요. 예. 그 말씀하세요. 예. 어떤 식으로 우리 급식이 조금 이제 좀 나아지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저도 이제 아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키운 아이가 있고 이제 중학생이 된 아이가 또 하나 있어서 지금 몇 년 동안을 급식 검수라는 걸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급식 재료가 학교에 도착할 때쯤에서 엄마가 가서 재료가 도착한 거를 다 검수를 해요. 이 재료가 유통기한은 언제인지, 원산지는 어디인지 굉장히 꼼꼼하게 어머니들이 다 검수.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거죠? 학교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급식 검수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상 그것이 모든 급식의 과정을 다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부 어떤 학교는 굉장히 급식이 맛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의 어떤 학교는 급식 맛이 좀 그렇다. 강 선생님, 네. 교육감 얘기 듣고 시간이 저희가 아, 네네. 얘기하다 보니까 네. 거의 제한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교육감님 사실은 이제 작년도에 모 초등학교에서 급식 문제가 좀 예, 불거졌습니다. 봉산인가 어디였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 뒤 사실 그 전국에서 모 대학에서 급식 만족도를 연세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대전 급식이 전체에서 4, 5위 전국에서 했고 초등학교에서는 만족도가 2위였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우리는 대전에서는 좀 더 질 좋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105억 원 정도 증액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500원 올려서 3,070원인데 3,070원은 실질적으로 특광역시 중에서 상위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중학교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3학년부터 이제 무상급식을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 이제 해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학부모님 말씀하셨는데 검수라든지 이런 모든 걸 철저히 하고 해서 아이들 질 좋고 영양가 높은 급식 또 절대로 어떤 급식 식중독이 없는 그런 급식들 친환경 무상급식 이걸 철저히 해서 최고의 대전 급식을 이뤄내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교장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신천식 이슈 토론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급식 업체 선정의 비리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다. 너무 왜곡된 거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아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하셔서 대신 제가 전하겠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학교 급식 문제는 이것은 단순히 한 끼를 먹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얻게 되는 협동심이나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동료애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학교 급식에 대한 이런저런 뒷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실 책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아주 철저하게 해서 정말로 급식이 우리 학생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모든 면에서 아주 최고의 급식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 중학교 가서 학교 급식을 한 2번 먹어봤는데 그냥 먹을만 하더라고요. 저는 점심이라 뭐 그런지 몰라도 이건 죄송합니다. 제 주관적인 말씀이고 이제 대전 교육만의 특성 및 강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랑할 만한 교육만의 특성이다. 이걸 교육감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설명하려면 1시간도 더 걸리겠습니다만 자랑할 게 많습니다. 제목만 좀 해주시면 아주 작년도에도 많은 성과를 냈는데 금년도에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 그런 내용 기관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사업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에듀필링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하고 선생님들 교권부로 해서 선생님들을 위한 상담센터입니다. 또 우이센터라 해서 기존에 우리 학생 상담센터에서 에듀필링 센터가 있는데 아주 그게 전국에서 지금 모델로 돼가지고 지금 벤치마킹 대상이 됐고 해외까지 이제 그런 모든 것들 보급시킬 계획입니다. 대전광역교육청에서 최초로 만드신 겁니까? 아이디어를 처음 내셨어요? 아이디어도 처음이고 특허 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고 놀이통합교육이라든지 또 하나는 꿈나래 교육원이라는 걸 또 제가 이제 운영할 겁니다. 금년부터. 그리고 유초중고 대학 연계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보육에서 취업까지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결국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려면은 유초중고 대학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계돼 가지고 어떤 학교 극간에서 오는 어떤 옮길 때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좀 얻게 하고 그런 속에서 역량을 길러서 미래에 좋은 본인이 좋아하는 직장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유초중고 대학 연계교육입니다. 여러 가지 자랑할 건 많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바탕교육 요 설명은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바탕교육은 기초교육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하는데 바탕이 잘 되어야만 모든 것을 바탕을 기본으로 해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죠. 그래서 바탕교육에는 예를 들어서 지성교육, 건강교육, 감성교육, 시민교육이라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아이들이 바른 식생활하기, 바르게 글씨 쓰기라든지 동요 부르기, 나라 사랑하기, 정리정돈 잘하기 이런 모든 걸 8가지 과제를 실천하는 것이 바탕교육입니다. 바탕이 잘 되어야만 미래에 아주 수준 높은 모든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잖아요. 용비어천가 하면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안 힘일세 꽃되고 여름하나니 뿌리가 깊어야 깊은 나무는 바람에 넘어가지 않고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 바탕이 가장 중요해서 우리 대전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바탕교육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나누는 시간. 여기 방청석에도 관계자분들 여러분 오셨거든요. 거기서도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카메라가 그쪽으로 비춰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먼저 교육감께 하실 말씀인가요? 학부모께 하실 말씀인가요? 아니면 저희 시민들께 하실 말씀인가요? 저는 뭐 여러 다 해당이 될 텐데요. 보면은 제가 미국에서 어느 교회인가 봤는데 5살 어린이가 저 문을 열고 기다리는 걸 봤습니다. 너무 감동했고요. 영국에 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방향등을 놓으면 전부 다 기다려주는 게 감동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보면 교통 예절이 먼저 가시오요. 먼저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감님이 하시는 바탕교육, 바른 자세, 바른 독서 방법, 줄서기, 휴지짓기 이런 바로 기초가 되고 또 인성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잘 추진해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더불어가고 그런 창의적인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두 분에게 뭐 바랄 거 없으세요? 아니면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다? 우리 저 두 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교육은 우리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이 같이 합해서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해서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우리 아이들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문제를 해결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대전교육 같이 성원해 주시고 힘을 합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줍시다. 감사합니다. 저 교육감님 마지막 인사는 또 한 번 더 더 하셔야 있습니까? 됩니다. 지금 저 두 분한테 질문을 하시라고 드린 건데 마지막 전 인사드렸습니다. 네. 학부모께서는 네. 뭐 두 분한테 하실 말씀, 뭐 교육감께 하실 말씀이 있다든지.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본을 충실히 다지면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4차 산업혁명이 오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바탕교육에서 이제 사실은 바르게 걷기라든지 아까 책 많이 읽기, 동요부르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네. 인성교육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자기 관리 영역, 소통 능력,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이런 모든 걸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남을 이해해주고 협력하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고 협력을 하고 하는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인성교육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계 이슈 토론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관계자들을 모시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감 없이 표현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중요한 사회 문제를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신천지계 이슈 토론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 문제에 관해서 대전광역시 교육감 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진행이 되어야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오늘 뭐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네.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수님은 어떠세요? 아주 유익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 학부모께서도 네, 저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신천시계 이슈 토론 마치기 전에 대전광역시 설동호 교육감께서 여러분들께 인사하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좀 해주시죠. 아까 인사드렸는데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두 번 담았습니다. 네. 우리 2016년 우리 대전교육청은 작년도에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교육청 선정, 뭐 위센터 최우수교육청 선정이고 특히 또 우리 아이들이 정보올림피아드에 초중고 대상 받았고 에듀필링센터로 교육부 정부 3.0에 경진대회에서 또 대상을 받는 등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늘 지원해 주신 그러한 덕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교육가족은 힘을 합해서 우리 아이들 잘 길러서 미래의 주인공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도록 역량을 길러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신천시계 이슈 토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